성수동 메가박스 스퀘어 건물이 무려 2,435억 원에 매각됐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해당 건물을 매입한 곳은 다름 아닌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였는데요. 크래프톤이라는 회사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회사는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펍지의 모 회사입니다. 이런 흥미로운 배경을 가진 크래프톤이 이번에 성수에서 팝업을 열었습니다. 팝업 현장은 배틀그라운드를 활용해서 꾸며졌는데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다녀오고 여러분께 들려드릴 브랜드는 크래프톤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크래프톤은 성수동에 2천억 원대의 건물을 구입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건물뿐 아니라 크래프톤은 성수동 일대에 1,200억 원을 들여서 건물 3채를 매입하기도 했고 이마트 성수동 본사를 무려 1조 2,200억 원에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크래프톤은 유명하지도 않은 회사가 이렇게 큰 돈을 벌고 큰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요? 크래프톤을 얘기할 때 꼭 언급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얼리 액세스로 출시되자마자 3일 만에 매출 1,100만 달러, 한화 약 112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처음부터 배틀그라운드가 잘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여러 사용자가 싸워서 한 명의 우승자를 가리는 배틀로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배틀로얄의 시작은 이 타카미 고슌의 소설 배틀로얄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후쿠사쿠 긴지 감독의 2001년 동명의 영화 배틀로얄이 더 유명하지만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처음 게임으로 만들어진 건 아르마2라는 게임에서 데이지라는 모드였습니다. 이 모드는 게임 디자이너 브랜든 그린이 발전시켜서 아르마3에서 플레이언 노운즈 배틀로얄로 만들어졌는데요. 방금 제가 말한 이분의 이름과 이 게임 잘 기억해 두세요. 이후 배틀로얄은 H1G1이란 이름으로 더 이상 모드가 아닌 정식 게임으로 출시됐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온라인 배틀로얄 게임의 시작을 알렸지만 아직 조금은 부족한 모습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서 말한 게임 디자이너 브랜든 그린이 등장하는데요. H1G1의 중요 개발자로 일했던 브랜든은 해당 게임 제작사인 소니 온라인을 떠나서 크래프톤, 그러니까 당시 블루홀의 김창한 PD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된 배틀그라운드가 제작되면서 브랜든 그린의 닉네임인 플레이 언노운을 붙여서 출시됐죠. 그런데 배틀그라운드의 3주 만에 매출 1억 달러 돌파와 팀게임 1위 차지, 이런 성과로 크래프톤은 게임 하나로 쉽게 정상의 자리에 오른 것 같지만 사실 우여곡절도 많았는데요. 문제의 시작은 MMORPG 명가를 꿈꾸며 만들기 시작한 테라라는 게임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 테라가 발매 초기부터 성적이 안 좋았던 건 아니었는데, 문제는 강력한 경쟁자인 블리자드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출시가 겹쳤고 테라가 3년 동안 3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초기 테라는 동시 접속자 10에서 20만 명을 기록하기도 하는 등 좋은 성적을 냈는데요. 처음 개발 당시 목적이었던 북미 시장 진출을 진행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좋은 흐름이 빠르게 끝나게 되면서 초기 3년 동안 300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5년 동안 600억 원짜리 프로젝트로 늘어나면서 결국 크래프톤 재무 상태에 큰 타격을 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당시 전 직원 260명에서 무려 20%에 해당한 인원을 감축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틀그라운드는 크래프톤에겐 엄청난 의미를 가진 IP이며 이번 팝업 또한 배틀그라운드를 활용해서 꾸며졌습니다. 팝업의 기본 콘셉트는 게임 속 공간을 오프라인으로 구현하는 것에 있다고 해요. 게다가 이번 서머 바이브에서는 매주 목금토 1회 서핑 체험존 또한 운영 중이며 스탬프 미션을 진행하며 완료한 이용객들에게 배틀그라운드 굿즈도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팝업을 보는 내내 눈을 사로잡았는데요. 여름에 어울리는 물통 슈팅 게임이 있었으며 배틀그라운드 게임 대기실에서 하는 사과 던지기도 실제로 해보는 공간도 있었고, 제일 재밌던 건 배틀그라운드 대표 아이템인 프라이팬으로 탁구를 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알찬 구성을 가진 팝업을 오랜만에 봤는데요. 펍지 성수의 또 재밌는 점은 지금 진행하는 팝업은 서머 바이브라는 컨셉의 팝업이고 앞으로 어반 캔버스와 얼라이언스라는 컨셉을 가진 팝업도 이어진다고 하니 지켜볼 재미가 있는 펍지 성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펍지 성수를 보여드리고 보니까 이 펍지라는 곳도 회사고 크래프톤도 회사인데 이 둘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둘은 단순히 모회사 자회사 관계라고 하기엔 되게 독특한 형태의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법인 개념으로 보면 크래프톤은 모회사, 펍지는 자회사가 맞지만 크래프톤 내에서는 같이 게임을 개발하는 연합군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틀그라운드 출시 다음 해에 게임 제작 명가가 되겠다는 뜻으로 사명을 블루홀에서 크래프톤으로 변경했고,
2020년 매출 1조 6,704억 원, 영업이익은 7,738억 원을 기록하며 코스피 상장에도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배틀그라운드는 모바일로 진출하면서 누적 매출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크래프톤이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배틀그라운드가 성공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배틀그라운드 원툴인 회사처럼 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데요. 흔히 말하는 원히트 원더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히트 IP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도 매출 의존도가 배틀그라운드에 많이 치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IP 또한 준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생 시뮬레이터인 인조이입니다. 심즈 시리즈와 비슷한 형태를 가진 이 해당 게임은 올해 하반기 최고 기대작인데요.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와 넘어서 또 좋은 행보를 보여줄 것 같아서 저도 기대 중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크래프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브랜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래프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